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입니다. 오늘 건강똑똑은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새해 들어 한 살 더 먹은 나이를 체감하고 부쩍 에스테틱 시술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보툴리눔 톡신은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시술입니다. 첫 에스테틱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을 경험했거나 또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기 위해 이 미모의 피부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모드림 봉수정 원장님, 네, 톡스앰필 명동점 이현정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모주치 미모드림의원의 대표원장 봉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톡스앰필 의원 명동점의 대표원장 이현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똑똑 보툴리눔 톡신 첫 번째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현재 톡신이 어떻게 쓰이고 또 시술 형태가 변화해 왔는지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에스테틱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성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모두 7개의 타입이 있는데 이 중 타입 A와 타입 B가 정제되어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모두 타입 A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미간 주름 개선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다양한 미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에스테틱 시술의 대표적인 그 보툴리눔 톡신이 이렇게 사랑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테틱 시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눈가, 이마에 있는 얼굴의 잔주름뿐만 아니라 피부결의 전체적인 안녕 개선, 그리고 과도하게 발달한 사각턱이라든지 몸에 있는 종아리, 승모근, 근육을 축소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시술인데요. 또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술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체내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성분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도 부담이 적어 체내에 물질을 삽입하는 것 같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이제 에스테틱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이제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보툴리눔 톡신 역시 이제 그렇게 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보툴리눔 톡신 시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지 좀 최근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비교적 간편한 주사 시술로 부담이 적다 보니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에스테틱 입문 시술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보툴리눔 시술 시작 연령대가 20대에서 25세 사이로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10대 후반 소비자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술 비용도 다른 시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보니 얼굴뿐만 아니라 목주름, 바디, 두피까지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효과의 유지 기간에 맞춰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반복 시술하는 고객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그런 그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내가 어떤 제품으로 시술을 하는지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관심사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톡신의 미용 시술 도입 초기에는 효과에 대한 부분이 주된 관심사였지만 지난 6, 7년 사이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주성분인 균주의 출처와 품질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대중의 관심사가 안정성, 내성, 더 나아가 제품 간의 차별성과 성분 등의 정보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2022년 8월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험이 있는 20세에서 45세 사이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픈 서베이 결과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약 83.3%가 부작용 및 내성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 서베이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제조 공정 및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제조 공정이나 성분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전성이 그만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 시 소비자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내성이라고 꼽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그럼 제품 정보에 대한, 내성을 포함한 이런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내성이란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간에 인체에 있는 모든 부위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확연히 달라져서 많은 분들이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는 내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각심이 바로 제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위에 언급했던 조사에서 제품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안정성이 80% 이상 가장 높았는데요. 이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가량이 시술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안정성과 연관이 있다면 제조 공정과 성분까지도 안내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분들이 80% 이상 있었습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 내성 문제는 비단 미용 목적의 시술의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안면마비 후 후유증이나 사시, 편두통, 턱관절 장애, 다한증, 과민성 방광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 여러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보툴리눔 톡신에 내성이 생긴다면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 효과까지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보툴리눔 톡신 시술 트렌드와 그에 따른 실제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툴리눔 톡신 내성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받기 위해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를 지켜야 할지 이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